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어느 날 갑자기 머리가 너무 잘 돌아갑니다. 아이디어가 막 떠오르고 사람들에게 연락하고 싶고 돈을 써도 괜찮을 것 같고 잠을 안 자도 버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드디어 내가 살아났다.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그런데 며칠 뒤 몸이 꺼집니다. 씻는 것도 귀찮고 연락도 보기 싫고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도 힘듭니다. 어제는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오늘은 양치할 힘도 없습니다. 저는 이걸 이렇게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도파민을 체크카드처럼 쓴 게 아니라 신용카드처럼 쓰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도파민 신용카드에서 체크카드로라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조울러에게 기분이 올라가는 순간은 참 복잡합니다. 그때는 단순히 기분이 좋은 게 아닙니다. 생각이 빨라지고 확신이 강해지고 지금 당장 뭔가 해야 할 것 같은 압박이 생깁니다. 갑자기 사업을 시작해야 할 것 같고 오래 연락하지 않던 사람들에게 장문의 메시지를 보내고 싶고 평소에는 아끼던 돈도 이건 투자야 하면서 쓰게 됩니다. 그 순간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문제는 며칠 뒤입니다. 잠이 무너지고 감정이 꺼지고 카드값은 남고 관계는 어색해지고 나는 또 나를 믿을 수 없게 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 극단적이지? 그때의 나는 진짜 나였을까? 병이었을까? 앞으로 또 반복하면 어떻게 되지? 이런 질문들이 사람을 더 힘들게 합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기분이 올라오면 아이디어가 너무 많이 떠올랐습니다. 컨텐츠, 사업, 모임, 책, 강의 다 의미 있어 보였고 다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바람이 생겼습니다. 내 에너지를 없애고 싶은 게 아니라 오래 쓰고 싶다. 내 창의성을 버리고 싶은 게 아니라 나를 망가뜨리지 않는 방식으로 쓰고 싶다. 문제는 도파민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도파민은 나쁜 게 아닙니다. 도파민은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기대하게 하고 도전하게 만드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다만 문제는 도파민을 쓰는 방식입니다. 신용카드는 지금 돈이 없어도 미래의 돈을 당겨 쓸 수 있습니다. 그 순간에는 편합니다. 하지만 결제일이 옵니다. 도파민도 비슷합니다. 잠을 줄여서 에너지를 당겨 쓰고 자극적인 컨텐츠로 기분을 끌어올리고 충동 구매로 살아있는 느낌을 확인하고 사람들에게 장문 메시지를 보내며 관계 에너지를 당겨 씁니다. 그 순간에는 기분이 올라갑니다. 하지만 나중에 청구서가 옵니다. 수면 붕괴, 무기력, 후회, 관계 피로, 돈 문제, 자기 불신. 저는 이것을 도파민 파산이라는 은유로 설명하고 싶습니다. 물론 실제로 도파민이 통장 잔고처럼 0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강한 자극을 계속 쓰다 보면 뇌가 일상의 작은 보상에 반응하기 어려워지는 상태가 올 수 있습니다. 도파민은 단순한 쾌락 물질이 아닙니다. 무언가를 좋아하게 만드는 것보다 무언가를 원하게 만드는 동기 시스템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도파민 파산 상태에서 잃어버리는 것은 단순한 즐거움이 아닙니다. 삶을 향해 움직이게 하는 동력입니다. 예전에는 좋아하던 것도 재미없고 해야 하는 걸 알아도 몸이 움직이지 않고 목표를 봐도 가슴이 뛰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뇌는 늘 계산합니다. 내가 이만큼 노력하면 보상이 오겠지? 그런데 노력했는데 보상이 없거나 기대보다 결과가 나쁘면 뇌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건 수익성 없는 투자야. 여기에 에너지 쓰지 마. 이런 경험이 반복되면 뇌는 점점 연료를 아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무기력은 단순히 의지가 약한 상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뇌가 더 이상 손해보는 투자를 하지 않으려는 방어 반응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에나 렘키 교수는 쾌락과 고통을 시소로 설명합니다. 강한 쾌락 자극이 오면 시소는 쾌락 쪽으로 확 기웁니다. 그런데 뇌는 균형을 맞추려고 반대편, 즉 고통 쪽을 누릅니다. 그래서 강한 자극 뒤에는 공허함, 불안, 짜증, 우울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쇼폼 10분이면 즐겁지만 나중에는 1시간을 봐도 만족이 안 됩니다. 처음에는 쇼핑 하나로 기분이 좋았지만 나중에는 더 큰 소비를 해야 살아있는 느낌이 납니다. 저울러에게 이 흐름이 더 위험하게 작동할 수 있습니다. 조증이나 경조증이 올라올 때 뇌는 계속 말합니다. 지금 해, 지금 사, 지금 말해, 지금 시작해. 잠은 나중에 자도 돼. 그런데 이때의 확신은 진실의 증거가 아니라 컨디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울러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확신이 강한 날일수록 결정을 늦춰야 합니다. 기분이 좋은 날일수록 수면을 더 지켜야 합니다. 아이디어가 폭발하는 날일수록 실행하지 말고 저장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도파민 잔액을 조회해야 합니다. 오늘 몇 시간 잤는지, 밥은 먹었는지, 말은 평소보다 빨라졌는지, 돈을 쓰고 싶은 충동은 커졌는지, 사람들에게 갑자기 연락하고 싶은지, 새 프로젝트를 당장 시작하고 싶은지. 이게 도파민 체크카드의 첫 단계입니다. 잔액 확인입니다. 두 번째, 72시간 룰입니다. 큰 돈, 큰 계약, 큰 고백, 큰 이별, 큰 퇴사, 큰 사업은 바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기분이 올라간 날의 확신은 냉장고에 넣어야 합니다. 72시간 뒤에도 그 생각이 남아있는지 보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아이디어는 3일 뒤에도 남아있습니다. 세 번째, 수면을 최우선으로 둡니다. 저울러에게 잠은 쉬는 시간이 아닙니다. 브레이크를 충전하는 시간입니다. 잠이 줄었는데도 피곤하지 않다면 그것은 좋아졌다는 신호가 아니라 경고등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저자극 대피소를 만들어야 합니다. 조증이 올라올 때는 더 센 음악, 더 많은 사람, 더 많은 카페인, 더 많은 컨텐츠가 끌립니다. 하지만 그때 필요한 것은 더 큰 자극이 아니라 감속입니다. 조명 낮추기, 쇼핑 앱 닫기, SNS 로그아웃하기, 새벽 연락 안 하기, 카페인 줄이기, 아이디어는 메모장에만 적기. 재미없는 환경이 약이 될 때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작은 입금을 해야 합니다. 도파민 파상 상태에서 큰 목표를 세우면 더 무너집니다. 그때는 작아야 합니다. 컵 하나 씻기, 물 한 잔 마시기, 약 챙기기, 햇빛 5분 보기, 침대 정리하기, 10분 걷기. 뇌에게 다시 알려주는 겁니다. 내가 움직였고 성공했다. 작게 해도 보상이 온다. 삶은 아직 완전히 파산하지 않았다. 부모님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자녀가 갑자기 밝아지고 말이 많아지고 계획이 커지고 잠을 줄이는데도 괜찮다고 말하면 단순히 좋아졌네 라고만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진 것일 수도 있지만 올라가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너 또 조증이야? 라고 몰아붙이면 자녀는 방어적으로 변합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너 에너지가 많이 올라온 것 같아. 그 에너지를 지키기 위해 잠부터 같이 챙겨보자. 그 결정은 중요한 것 같으니까 3일만 같이 보관해보자.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너가 무너지지 않게 속도를 조절해보고 싶어. 저울러에게 필요한 것은 감시자가 아니라 공동 관리자입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도파민을 없애려고 하지 말고 잔액을 확인해 봅시다. 오늘 내 수면 잔액은 얼마인지, 감정 잔액은 얼마인지, 관계 잔액은 얼마인지, 돈과 충동의 한도는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기분이 올라간 날에는 이렇게 말해봅시다. 지금 당장 하지 않아도 된다. 아이디어는 저장하고 실행은 나중에 한다. 확신이 강할수록 72시간 기다린다. 나는 미래의 나를 파산시키지 않겠다. 우리의 목표는 더 자극적인 삶이 아닙니다. 오래 회복 가능한 삶입니다. 도파민을 신용카드처럼 긁으며 버티는 삶에서 오늘의 나를 확인하고 오늘의 속도로 살아가는 체크카드의 삶으로. 조금 느려도 괜찮습니다. 조금 작아도 괜찮습니다. 작은 입금이 쌓이면 다시 살아갈 힘도 쌓입니다. 오늘은 무리해서 세상을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은 나를 파산시키지 않는 하루면 충분합니다. 지금까지 정신질환이 있어도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은
여러분의 동료 지원 크리에이터 조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